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민간경비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 이 기계경비와 인력경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민간경비 하는 데 있어서 계약경비와 자체경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던 이런 민간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 개념들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직접 민간경비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들이 어떤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이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업무는 바로 조사 업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 업무는 여러분들이 민간조사처럼 탐정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민간경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위해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위해 요소들로 인해서 이 민간경비, 이 시큐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점검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민간경비의 조사 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실제 여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여기에 맞춰서 어떤 업무 활동, 팀, 기타 시간대, 장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자체 경비를 하는 게 좋겠다, 계약 경비를 하는 게 좋겠다, 기계 경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인력 경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이러한 이 경비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조사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사 관련, 회계 관련, 자료 관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매나 어떠한 물품, 화물의 반출입 관련, 기타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비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같이 살펴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 경비조사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프로세스를 첫 단계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 경비 서비스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종의 컨설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음 단계에서 들어가고 있는 민간 조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비의 이 경비 조사 업무입니다. 이 조사 업무를 정확히 현장에서의 이 필드의 개념으로서 현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경비 위해 요소 분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큐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해 요소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게 바로 어떠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근거와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 진단, 즉 조사 업무를 통해 가지고 경비 유해 요소를 분석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경비 계획 수립에 맞춰서 조직이라든가 또 조직화, 그리고 거기에 직접 경비 서비스를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됐었던 경비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보완 환류 체계까지 갖추면은 이 경비 서비스가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이 경비 조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일단 경비 위해 분석이라고, 위해 요소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 시큐리티 경비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과연 어떠한 그 대상한테 시설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어떤 위해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위해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뭐보다 먼저 있어야 될까요?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러한 사전 분석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경비 이 위해 요소 분석이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가 돼야 되고, 이러한 이 위해 요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경비 조사 업무, 경비 조사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경비 위해 요소와 그리고 경비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활동, 이게 모두 경비 조사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비 조사 업무는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방,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경비 대응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경비 관리자, 경비 책임자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각 요소, 장소마다 물리적인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정확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비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집행 체계라든가 이러한 절차들이 바로 철저한 백그라운드, 이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사는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경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점검을 한다라든가 경비를 했었을 경우에 이게 취약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요구되는 보호나 요구되는 경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반적인 경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3자, 이 객관화된 시선으로 봤었을 때 이 제3자의 시선으로 어떻게 분석이 될지, 더 나아가서 혹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있다면은 여기에 종합적으로 어떠한 경비 프로그램들까지 추가적으로 예비적으로 세워야 되는지까지 아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지 되는 게 이 경비 조사 업무의 일반적인 과정일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대상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반 시설물을 먼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 소위 말하는 이 경비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일종의 진단, 분석,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사건 현장을 조사를 할 때 밖에서부터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중심부로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을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것처럼 일단 주변 경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당 경비지역 외곽에서 봤었을 때 제일 먼저 접점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뭘까요? 그렇죠? 그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뭐 담장이 있으면은 담장이나 울타리, 자, 담장이나 울타리 그리고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심지어는 옥상 같은 외부에서 이 대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 공중에서 침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여기에 어떠한 이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방어 요소들이 있는지, 여기에 어떤 조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단 외곽, 주변에 있는 주변 경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에 노출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요. 또 이 경비상으로 봤었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돌출 지역, 그 외에도 은폐 지역 같은 게 있어서 이 은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에서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수도 관거를 통해서 제3자가 침입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다 조사 가능이 필요하고, 또 만약에 담장이다 그러면은 담장이 우리가 일반 보행자 입장에 봤었을 때는 당연히 담장이 높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차량이 된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승합차가 됐을 경우에, 트럭이 됐었을 경우에는 트럭을 타고 올라갔을 경우에 담장의 높이는 그렇죠, 갑자기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차량이 울타리 쪽에 접근했었을 경우에 과연 실제 이게 위험 요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제2, 제3의 케이스까지도 함께 주변 경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직 건물에 들어가기도 전서부터 시작할 뿐더러 일단 건물의 영역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일단 차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일반 시설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봐야 될 파트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절도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파괴 행위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쪽에도 CCTV를 설치한다라든가 중간에 뭐 이 중앙차선을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서는 교통이 서로 방해되지 않게 한다라든가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동일한 시설 내에 있는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아파트다 아니면 빌딩이다 하면은 당연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 하겠지만 야외 주차장인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대형 뭐 체육관이라든가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 시설이 있어서 그 주차 시설에서부터 해당 대상물까지 셔틀로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주차장하고의 인접성, 뭐 그 외에도 이 차량이 통행하게 되는 출입문이라든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얼마나 적절하게 되어 있다라든가 그 외에도 각종 내외의 출입 통로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서 실제 디테일하게 체크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요, 더 자세한 케이스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행사를 치를 때, 아니면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할 때, 갑자기 VIP 동선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럴 경우는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컨설팅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비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건물 단독으로만 주변에 아무런 허벌판 없는데 이렇게 있는 뭐 군부대 같은 시설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 상당수의 시설들이 그렇죠. 도시에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인접 건물에 있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밀집된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 하나만 우리가 외관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접 건물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물 가까이에 다른 사람이 정말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인접 건물은 그렇죠, 경비 책임자가 직접적인 경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우리의 관리권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옆에 있는 건물에서 옥상과 옥상을 통해서 침입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네, 아직 건물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 건물로 들어오게 될 때는요, 출입구를 활용하게 되는데,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잠금 장치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잠금 장치도 자물쇠, 열쇠 이러한 사용 등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이러한 자물쇠나 열쇠의 책임자들, 또 내지는 혹시 만약에 분실됐었을 경우에 교체하는 이 교체 빈도, 또 이게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물쇠를 만약에 교체하게 된다 그러면 교체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그 건물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따른 입주자 수 같은 경우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열쇠나 자물쇠나 비밀번호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외에 실제 우리가 있는 뭐 그냥 주거 건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뭐 당장 아파트만 하더라도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경우 많이 있고요. 또 실제 이 오피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 업무 지구에서는 같은 이 뭐 대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지하 공간이라든가 건물의 일부 공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실제로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역세권의 지하철 출입구와 그렇죠, 바로 실제 건물이 함께 이어져 있는 이 지하에 직접 출입구가 건물을 통해서 나 있는 이러한 공동 점유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요, 사실 시큐리티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시큐리티 담당자와 시큐리티 현장 요원들이 직접 건물 내에서는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공간에서 바닥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일종의 공공장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또 여기에 주로 출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대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돈다라든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 방역 위생에 신경 쓰이게 되면은 당연히 건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돼 있는 출입자에 대한 서명 기록 같은 거를 있는지, 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아무나 와서 누를 수 있는지, 직접 아이디 카드를 대야지만 또는 비밀번호를 대야지만 승강기가 움직이는지, 기타 최근에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 화장실, 이제 공용 화장실로 공공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각 층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 시간대에 대해서 언제 잠금이 되고 제3자가 혹시 만약에 들어왔었을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까지 들어갈 수 없도록 중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 이러한 중간에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대비한 폐쇄 여부, 이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는 복도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 건물에 도착해서 만나게 되는 이 로비 공간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각종 조명 시설들, 그 외에도 이러한 토탈 인텔리전트 빌딩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계실에서의 안전 여부나 각종 키, 마스터 키, 이러한 시스템 등등등도 모두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건물 내에서
우리가 일반 시설물에서 경비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귀중품 등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보관되어 있는 금고, 경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또 이게 만약에 화재나 절도가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이 시설을 보호하고 그 대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 등도 확인을 합니다. 한편 근무 형태나 아니면 방법 등도 근무 방법 등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여기에 실제 경비원을 배치를 한다, 이 대상에 일반 시설물에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가장 효율적으로 그 근무 조건에 맞춰서 경비원들을 근무 시간대라든가 또 이 경비 요원 하나하나의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최소한으로 갖춰져 있는 이 기본 역량에 맞춰서 여기에 따른 그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유능함이라든가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경비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 수준이 어떠느냐, 이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CCTV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 외에도 순찰을 한다 그러면은 순찰 방식이라든가 순찰 횟수, 기타 통신 장비들은 어떻게 체계 붙이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경비 책임자로서 경비 컨설팅 전문가로서 모두 다 경비 유해 요소와 이 경비 조사 업무를 하는 겁니다. 한편 이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 당연히 내부인이겠죠.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신원이나 아이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거. 또 아직까지는 내부 직원은 아니지만 새로 신규 채용 단계에서 새롭게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출입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시 방문증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지, 또 그 방문증 카드를 가지고서는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단계까지, 어느 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내부 직원과 방문객과 또 이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있으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지하 2층서부터 지하 4층까지는 방문객 차량을 하지만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서부터 지하 7층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구분을 할 때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2개를 그러니까 새로 중문처럼 설치를 해서 지하 5층 이하로는 이렇게 일반 고객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에 따른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해 요소들과 여기에 필요한 경비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 이 건물에 정기적으로 드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 정수기를 수리하는 사람, 기타 각종 물품들을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반출되는 시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 배달 시간이나 배달 방법, 그리고 또 배달 운송 수단에 따라서 어떻게 출입을 해야 되는지, 기타 일반인들이 야간 시간대나 주간 시간대에 접근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까지 통제했는지까지. 자, 우리가 쉴 새 없이 살펴본 이러한 것들이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하나를 우리가 경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모두 다 아주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경비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해서 경비 조사 업무에 따른 경비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책에 있는 매뉴얼대로 아니면 혹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은 그 체크리스트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배치를 하고 여기에 장비를 지원을 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는 2교대, 3교대 할 때는 순환보직을 하고 또 여기에 더 나가서 통신체계와 각종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서는 통제선을 다르게 구축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까지 들어가야지만 경비조사 업무가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잠금 장치, 자, 여기서부터는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비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열쇠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함께 이 경비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이게 지금까지 일상 기본적인 오피스 건물이면은 일상 이 근무 환경 아니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 이거를 설계한다 그러면은
긴급 사항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뭐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 같은 경우는 건물 안전 진단에 따라 가지고서는 뭐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방화 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얼마나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불이 난다 그러면은 인접 소방서에서 달려올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거는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러시아에 맞춰서 얼마나 이 접근성이 좋은지 나쁜지, 더 나아가서 화재가 났었을 경우에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는 거, 또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 동선이 비상구 점검 등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최근에는 화재하고는 별건으로 금연 표시 지역이 있는지, 또 각종 가연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화재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절하게 교육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경비 위해 요소들을 조사를 하고 경비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 이 경비 대상이 되는 일반 시설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될 겁니다. 즉 경비 조사에 있어서 각 부서의 잠재적인 손실에 대해서 일단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실제로 여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금, 혹시 이게 내부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이 얼마나 접근을 해서 정말로 뭐 거기 회사 공금이 있는데 공금을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이게 전환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여부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실제 그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금이라든가 각종 중요한 물품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외에도 각종 회사의 보안 자료, 기밀 자료, 또 회사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용 비품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잘 보관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외부인들이 뭐 출입을 하고 등등등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학교 건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방문하게 되는 역사권에 있는 빌딩에 여기에 뭐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상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뭐 몇천 명 단위에서부터 심지어는 하루에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형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외부의 왕래, 또 내부 내에서의 어느 정도까지 소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접근할 때 도보로 접근한 경우도 있지만 차량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일반 시설물의 가치를 함께 평가를 해야지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혹시 위해 요소가 있을지 모르는 뭐 약물이라든가 뭐 화학물질 같은 거, 또 귀금속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각종 뭐 모피처럼 굉장히 좋은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가의 물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범행 대상으로서 소위 말하는 매력성 있는 물건들이 과연 그 일반 시설물 내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가, 또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인접 건물로부터 내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있지만 옆 건물에서 화재가 난 게 우리 건물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없이 운영하는 무인 가게가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보니 절도 사건이 매달 수백 건씩 일어나 특화된 방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현금을 꺼낼 목적으로 결제기를 다짜고짜 벽돌로 내리칩니다. CCTV로 녹화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작년 한 달에 200~300건 수준이었던 무인가게 절도는 지난해엔 매달 400~500건을 넘길 정도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자치구는 무인가게에 지능형 CCTV와 출입 인증기를 달아주겠다고 나섰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 인증과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출입 인증기를 통한 입장 전 신분 인증 절차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일반 무인 가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초기 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신고에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뭐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로 요구하시니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무인 가게 대상 범죄를 막을 안전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범죄의 그 예방은 그 민과 그다음에 그 관이 함께하는 그 치안 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무인 점포 스스로도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특히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